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요즘 부동산 이슈가 많잖아요. 너무 많아요. 계속 이슈가 나옵니다. 네네. 한국 금리가 동결 발표를 했어요. 네, 5번 연속 동결했어요. 예. 이번에 금통위에서 올린다라고 또는 내린다라고 예상한 분이 몇 분 될까요? 네. 지금 분위기에 금리 올리면 어떻게 돼요? 다시 또 난리가 나겠죠. 또 불확실성 증가. 야, 이거 어떡하지? 이번에 또 올리면 앞으로 얼마나 올라간다는 얘기야. 굉장한 두려움 때문에 집값이 굉장히 흐름 자체가 바뀌어버릴 거고요. 금리 내리면 또 어떻게 될까요? 또 난리 나겠죠. 네. 기다리던 매수 대기자들이 요즘 통계 보니까 막 올라간다는 통계 나오는데, 야, 금리 지금 내리면 앞으로 더 내릴 텐데 어떡하냐. 지금 빨리 들어와야지. 집값도 상승, 거의 폭등 수준으로 갈 수도 있는데, 한국은행이나 정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상황이 좋을 것 같아요? 폭등도 폭락도 원치 않겠죠. 그렇죠. 가장 치명적인 내년 4월에 총선 있잖아요. 네. 부동산 시장은 한 번 흐름이 결정되면 한 6개월, 최소 6개월 가거든요. 8월은 여름 휴가 기간이고 원래 비수기예요. 네. 9월 추석 명절 있죠. 네. 그래서 추석 전에도 비수기입니다. 그러면 10월, 11월, 12월 흐름이 중요한데 여기서 금리 잘못해버리면 내년 총선까지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죠. 그러면 한국은행이나 정부 또 국회 입장에서도 사실은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경제 상황을 보더라도 금리는 제가 볼 때는 안 올리는 게 아니라 못 올리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냥 동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최선의 선택을 했고요. 우리 시장의 입장에서도 제가 볼 때는 동결이 최선입니다. 지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죠. 지금 미국하고 우리하고 기준금리 차이가 뭐 2% 정도 차이가 나는데 미국이 5.5고 우리가 3.5죠. 네. 일반적으로 1.5% 이상 벌어지게 되면 자금 유출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물론 한 번에 자금이 이렇게 쭉쭉쭉쭉 빠져나가진 않죠. IMF 외환위기도 아니고 그렇지는 않은데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거고,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유출이 될 수도 있고, 지금 가장 변수가 이제 중국이잖아요. 항상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항상 강대국들의 입김에 많은 좌지우지를 받기 때문에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가장 중요한 변수 역할을 하는데, 우리는 동결하고 싶죠. 한국은행 무조건 동결인데 미국도 최근에 또 모기지 금리가 또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중국이 가장 걱정입니다. 뭐니 해도 중국 저거 어디로 튈지 모르겠고 1위, 2위 뭐 개발업체들이 줄줄이 파산 나고 있는데, 이게 1위, 2위 업체들만의 문제라면 뭐 걱정도 하지 않을 텐데 이게 사실 뭐 저는 터질 게 터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뒤에 조금 더 상세하게 하도록 하고요. 일단 여러 가지 불확실성 때문에 좀 예의주시해야겠다. 지금 금리가 가장 중요한 변수고요. 당분간은 저는 동결로 가리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가 그냥 10월, 11월, 12월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올해 연준의 기준금리 발표가 3번 남아있잖아요. 네. 인상이 될 거다라는 예측들이 한 번 있는데, 정도는 올릴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2%포인트에서 더 벌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네. 그래도 저희는 움직이지 않고 동결을 할 거라는 생각이신가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리고 싶겠죠. 아니, 한국은행 총재께서 그건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올려야 돼요. 진작에 올려야지. 미국하고 1.5도 많이 벌어졌는데 지금 2% 이상 벌어졌는데 여기서 더 벌어지게 되면 올려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안 올리는 게 아니라 못 올리는 거라고. 그래서 어떻게든 동결로 버텨보려고 아마 노력을 할 겁니다. 근데 미국이나 중국을 보면 또 인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쉽지 않아서 일단 경고를 준 것 같고요. 30대들이 좀 많이 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요. 어떻게든 지금 뭐 여러 가지 혼돈의 상황 속에서 당분간은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하반기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고요. 네. 그럼 하반기 10월, 11월, 12월밖에 안 남았어요. 추석 빼고.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무슨 변화가 있겠냐고. 중국이 경제 위기 올 것 같으니까 뭐 금리가 어떻게 된다. 그건 너무 극단적인 가정이잖아요. 중국이 그렇게 된다는 보장도 없고, 확률적으로 보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당장 뭐가 된다는 것도 아닌데, 그걸 가정을 잡고 금리가 큰 폭으로 변동이 되니까 뭐 집값이 오른다 내린다를 단정하기는 어렵고, 지금 분위기 이어지면 하반기도 뭐 상승으로 나오겠죠. 조금 올라도 상승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3년? 이렇게 물어보면 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는 있죠. 그럼 8명 중에 7명이 3년 동안 상승한다라고 베팅하지는 않을 거라고요. 근데 질문이 하반기이기 때문에 하반기는 그냥 이렇게 흘러갈 거다. 단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쩔 수가 없다.
보합이 아닌 상승으로 소폭 상승. 소폭 상승이 진행됩니다. 이미 한번 탄력이 붙었거든요. 아. 제가 상승이라는 게 막 이렇게 미친 듯이 오르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같은 분위기. 집주인들도요, 폭등할 거야. 집값 여기서 엄청나게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하는 집주인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판교에 이제 임장하다가 현지 주민을 만났어요. 지나가던 할머니 유튜브 찍고 막 이야기하니까 물어보더라고. 뭐 부동산에서 왔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하니까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판교에 좋은 아파트에 사시니까 뭐 가정부도 드리고 평수도 크죠. 그게 중대형 아파트란 말이야. 프리저 그란불이. 그래서 청소하기 힘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아유 일하는 분 있어서 힘들지 않아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좀 분위기 뭐 이런데 어떻게 하냐니까 아유 조금만 오르면 나는 그냥 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집주인들이 또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폭등까지는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뭐 급매물로 집어던지거나 현장에 가보면 제가 현장에 좀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동탄신도시, 네. 잠실, 엑스 갔다 왔고요.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 갔다 왔고 판교 갔다 왔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4개 지역이 가격은 달라요. 하락도 달라요. 동탄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고점이 2021년 9월, 10월이 주로 고점이었죠. 고점 대비 한 40% 떨어졌다가 지금은 한 20% 수준, 고점 대비 20% 수준. 그러니까 100으로 따지면 60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80까지 올라온 거예요.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 뭐 이런 마포 쪽은 100에서 80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90까지는 올라왔어요. 엘스 같은 경우는 70까지 떨어졌다가 한 85까지는 올라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분위기인데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현장 분위기가요. 뭐 죽거나 이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근데 약간 소강 상태? 왜냐면 상반기 때 한 2, 3억씩 올랐잖아요. 어떻게 됐지? 이렇게 올랐다가 6월, 7월, 8월 넘어가니까 물론 휴가 기간에 비수기도 있겠지만 문의도 좀 많이 줄었고요. 집을 사려는 분이 지금 들어가도 될까?에 대한 약간 좀 재는 우리가 투자자예요. 취득세 내죠. 종부세도 내야 되죠. 재산세 내야 되죠. 이게 대세 상승으로 가느냐 1차 바닥 찍고 그냥 조정장 보합세로 가느냐를 정확히 봐야 되는데 대세 상승으로 간다는 얘기는요 7년 8년 정도 오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작년에 1년 조정이 되고 지금 여기서 7년 8년이 오른다? 사실상 이치적으로 맞지도 않고요. 과거를 보면 7, 8년 정도 오르면 3, 4년 정도 좀 쉬어가는 항상 그래요. 우리 2020년, 2021년은 버블이에요. 오버슈팅 됐어요. 그러니까 7년, 8년 정도 올랐다가 3, 4년 조정이 됐다가 다시 7, 8년 올랐는 거거든요. 이게 1년 조정되고 다시 또 최근에 V자 반등했죠. V자 반등해서 여기서 계속 올라간다고? 그거는 이치적으로 맞지는 않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분간은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런 좋게 말하면 보합세, 나쁘게 말하면 뭐 등락을 거듭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고요. 2차 하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올 수도 있어요. 심리적으로 보면. 아파트는 심리거든요. 지금 급매물은 다 빠졌고 다 빠졌죠. 네, 다 빠졌고 심리상으로는 문의가 아까 줄었다 그러셨잖아요. 네, 최근에 매도자의 문의가 줄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매수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단기간에 좀 급등했던 부분에 대한 약간 피로감을 느끼는 부분도 있고요. 뭐 계절적인 수요. 여름 휴가 가야 되는데 뭐 지금 부동산 고민하기 싫잖아요. 또 9월에 추석 명절이 있으니까 계절적인 비수기도 있기 때문에 그게 맞물리긴 했는데 어떻게 됐니까 지금 소강 상태는 건 맞죠. 그럼 그 바닥 시그널 말씀하신 것 중에 세 번째 패닉셀은 아직 안 올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은 안 오죠. 나의 전 재산인데. 그럼 집주인들이 급매물로 팔 때는요, 심리적으로 집주인들이 못 버틸 때. 막 우리도 막 패닉 올 때 있잖아요. 진짜 일하다가도 막 그걸 뭐라 그러죠? 번아웃 오고. 번아웃 올 때 있잖아. 부동산도 번아웃 올 때가 있거든. 나 지금 뭐 하는 짓이지? 못 버티겠는데? 그때 이제 내놓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한 번 충격 먹었을 때가 아니고요. 누적이 되는 거죠. 우리가 번아웃도 갑자기 오나요? 아니죠. 쌓이죠. 네. 누적이 되는 거죠. 누적이 되고 그게 안 풀리고 계속 누적이 되면 정상적인 생활처럼 보이다가 어느 순간 트리거가 탁 터지는 순간 누적된 게 터지는 거거든요. 그게 번아웃인데 부동산도 마찬가지거든요. 집주인들이 작년에 떨어졌다가 지금 회복을 했죠.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집주인들 마음은 그래 회복을 하네. 좀 더 오르면 팔까 말까? 더 떨어지진 않겠지? 근데 내심 불안하긴 해요. 뭐 금리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찝찝해. 올해는 뭐 아니겠지만 내년에 또 살짝 떨어져요. 쭉 떨어지면 이게 작년에 팔 걸 그랬나 하는 마음이 살짝 들어요. 그래도 좀 기다려보자. 좀
그러다가 또 다시 오르겠지. 또 살짝 올라요. 아, 이제 다시 오르는구나. 또 희망을 살짝 가지는데 또 살짝 떨어져요. 아, 진짜 아닌가? 이제 상승장은 끝난 건가? 라는 두려움이 막 들면서 이제 두 가지 고통이 따르는데요. 하나는 대출이자를 계속 내야 돼요. 두 번째, 집값이 오르면은요, 대출이자 내도 낼만 해요. 까짓 거 뭐, 집값이 1억, 2억 오르는데 대출이자 내지? 아, 세금? 종부세? 내지. 집값이 1억 오르는데 종부세 1,000만 원 내는 게 그게 뭐, 어때? 한번 해보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집값이 떨어지는데 대출이자도 내고 종부세도 내면 이제, 아, 진짜. 막 짜증과 막 그게 막 누적이 돼요. 그게 1년? 2년? 3년. 집은요, 부동산은 오르지 않으면 손해예요. 그냥 보합만 가도 사실 손해 아니에요? 재산세 내야 되죠. 종부세 내야 되죠. 대출이자 내야 되는데 보합이라고? 실제로는 까먹는 거죠. 그러니까 오르지 않으면 그게 3년 차 이상 되면은 이제 피로도가 굉장히 누적된 상태에서 제 경험상 제 주변에도 그렇습니다. 부부가 있으면 물론 뭐 총각이야 괜찮겠지만 부부 2명이 둘 다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잘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한 사람은 약간 공격적이고 한 사람은 약간 보수적인 그냥 동조해주는 그래 분위기가 오르니까 한번 해봐 라는 정도예요. 근데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6개월 1년은 버티다가 2년 정도 되면 이제 짜증을 내요. 나도 사지 말자 그랬잖아. 어? 지금 이게 뭐야 애 학원 하나 더 보내야 되는데 어떡할 거냐고. 지금 이자는 계속 오르는데 금리 내려간 다음에 2023년 하반기 되면 너 작년에 금리 내려간다 그랬어 안 그랬어? 나 그럴 줄 알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금리 언제 내려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공격 들어오면 그 공격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또 그런 생각이 들죠. 아 진짜 내가 엄청 잘 먹고 잘 살자고 내가 투자했냐고. 우리 가족 돈 벌어가지고 빨리 좀 뭔가 좀 하려고 했다가 사자 그럴 땐 아무 말 안 하더만 지금 왜 이러는 거야. 막 이러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대출이자 부담에 자기도 막 짜증 나니까 결국에는 그때 몰려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다수의 많은 사람들도 던집니다. 그때가 패닉 세일이 오는데 지금은 절대 아니죠. 최소 3년. 또 물량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소리들을 많이 하는데 네. 그렇진 않나요? 매물? 네. 매물이 늘어난다는 조금씩은 늘어나죠. 그러니까 집주인들도 팔고 싶어는 해요. 아, 요 정도면은 시세 실현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놓는데 금매물로 내놓지 않죠. 금매는 아니고 그냥 시세대로. 그러니까 매수자들은 자 100에서 70까지 떨어졌다가 85까지는 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집을 사려는 분들 항상 사람 마음 똑같아요. 매수자들 아 요거 70 됐을 때 샀어야 되는데 올 1월 2월 아 요거 아깝네. 따라오는데 85 지금 따라가도 될까? 이것저것 다 내고 나면은 크게 남는 거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 근데 집주인들은 85에서 살짝 높게 올려놔요. 항상 88, 90 정도 집을 내놓는단 말이에요. 매수자들은 70까지 바라진 않아요. 82, 83 정도 되면은 그래도 한번 해볼까? 물론 필요한 분들. 이게 간극이 있어가지고 이 팽팽한 줄다리기 게임이 서로 안 지려고 해요. 지는 순간 돈이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항상 그래요. 그래서 지금 거래가 물론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는데 기다렸던 매수 대기자들이나 금매물 위주로 소화는 되고 있는데 지역별로 편차는 있고요. 최근에 수도권 분양시장 분위기를 보면 네. 공급 가입으로 말이 많았는데도 실제 뚜껑을 열어보면 평균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높게 나오죠. 그럼 이 수치가 지금 실수요자뿐 아니라 투자자들도 들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실수요와 투자의 기준이 뭔데요? 실수요자들은 집값 안 오르길 바랄까요? 아니, 마음은 똑같아요. 실수요자는 다주택자든 집값 올라가길 바라는데요. 청약시장은 무주택자들의 시장이에요. 집 있는 사람이 청약을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이번에 용산의 호반스밀 에이디션이라고 나왔는데 분양권 상한제가 적용돼가지고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어요. 전용 8사가 16억 몇천 나왔는데 주변 시세가 한 25억 정도 해요. 당첨만 되면 제가 볼 때는 8억 9억은 그냥 먹는데 할 수가 있어야지. 왜? 무주택자 시장이니까. 무주택자들 마음도 똑같아요. 아니 당첨이 되고 가격이 올라가야 내가 청약을 하지 작년같이 내려가는 분위기에 누가 하냐고. 그러니까 시장은 똑같고요. 청약의 장점이 있죠. 계약금 10%만 내면 돼요. 3년이라는 시간을 벌잖아요. 빨리 떨어져라 차라리. 빨리 떨어지고 그때 회복하면 좋지 않겠어 라는 마음도 가지고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청약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빽빽 대1 나오는 데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됐거나 어떤 이유 때문에 확실히 20, 30% 저렴한 물건들은 한 500대1, 300대1 나오죠. 그럼 지금 분양시장이 지방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다는 것도 그런 있거든요. 것들도 있죠. 이 양극화는 그럼 계속 될 거라고 보시나요? 당분간은 가야죠. 당분간은 가는데 지방도 이제 조금씩은 살아나요. 계속 죽진 않아요. 서울이 강세라고 해서 영원한 강세가 아닌데 그러면 그 이유가 있겠죠. 부산이 시장 분위기가 안 좋으면 건설회사들은 물량을 줄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한 3년, 5년 후 되면 부산은 공급 물량,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데 서울은 또 그때 분위기 좋아가지고 공급 물량을 늘렸거든요. 서울 수도권 지역들은 막 신도시 개발하고 2기 신도시 개발하고 결국에는 그게 이제 시장 분위기가 너무 오버슈팅이 되고 공급 물량이 많아지니까 서울 수도권은 꺾일 때가 돼서 꺾이는데 지방은 반대로 올라가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요. 2012년, 13년도에 2013년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 5년간 양도세 면제, 취득세 영구 인하 하면서 규제를 풀어줬는데 서울 분들은 공포에 질려가지고요. 2011년, 12년, 13년 떨어지니까 아무도 못 들어와요. 박근혜 정부 때 사라고 제발 집 좀 사라고 규제를 풀어주는데도 아무도 못 들어오는데 부산, 대구, 창원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원정 투자를 들어오더라고요. 갭 투자를. 그것도 5년간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으면서. 근데 그걸 누가 잡았느냐? 공포의 지배를 받지 않은 냉정한 시각을 가진 지방에 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2차 하락이 올 수도 있어요. 지금은 아니고 2, 3년 후에 올 수도 있는데 우리가 2차 하락이 올 때는 뭘 염두를 해둬야 되냐면 공포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되고요. 냉정하게. 자, W예요. 지금 1차 하락이 왔죠. 작년 12월, 1월 회복을 합니다. 왔다 갔다 하다가 2차 하락이 만약에 2, 3년 후에 오게 되면 그 다음은 쉬었잖아요. 3, 4년 쉬었어. 그 다음은 다시 대세 상승으로 갑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부자TV 보시는 분들은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만약에 혹시라도 2차 하락이 오면 어떡하지? 2차 하락이 실제로 오면 이제 막 공포에 질려가지고 빨리 팔아야 돼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때는 차라리 용기를 내서 추가 구입을 하거나 주택을 뭐 더 좋은 구로 갈아타거나 이렇게 해야 될 때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한다. 하지만 지금 아직 시간이 남았는데 지금 무리하게 연끌을 한다든지 지금 너무 오버슈팅해서 베팅을 해버리게 되면 진짜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기회를 못 잡는 우가 생길 수도 있죠. 우리가 돈이 무한정이 있는 게 아니니까. 오히려 지금 투자했는데 대출이자 내야 되죠. 혹시라도 집값 떨어지게 되면 그런 분들이 또 금매물로 팔아요. 팔고 나면 또 집값 올라.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팔면 오르고 내가 사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게 항상 이게 분위기를 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분위기도 아파트는 이제 시장 가치가 중요하긴 한데 분위기를 정확히 알고 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닥의 시간을 또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를 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